네, 블루캠프 오늘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예, 오랜만입니다.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네. 시정연설 보이콧에 대한 입장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30여 년간 우리 헌정사에서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져 온 것이 무너졌다. 이렇게 비판적 입장을 내놨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최초로 국회에 대놓고 비속어를 사용하셨죠. 예, 그건 뭐 아주 큰 관행이 무너진 거 아닌가요? 네, 사과할 일이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다투지 않았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그게 바이든이냐 국회냐 야당이냐 그거 가지고만 다퉜잖아요. 네.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슬금슬금 하더니 그런 적 없다라고 퉁치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죠? 기억을 못한다. 예. 그러니까 최소한 상대방에 대해서 XX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 만나기 전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뭐 아유 나 그때 뭐 좀 흥분해서 그랬다든가 뭐 술 먹고 그랬다든가 미안하다. 뭐 그런 거 정도는 있어야지 그 다음으로 진도가 나갈 거 아닙니까? 왜, 그 의원님 왜 그런다고 보세요? 왜 그 사과조차 거부한다고 보세요? 그건 자존심 문제인가요? 아니면 정말로 그런 발언을 안 했기 때문인가요? 뭔가요? 아니 분명히 그건 5천만 국민이 다 들었을 건데요. 그럼 왜 안 하는데요? 물론 뭐 사람의 심경을 헤아리기는 쉬운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면 도저히 안 될 뭐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건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또 뭐 저 야당을 저 종북 주사파 뭐 이렇게 계속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것들에 대한 사과는 먼저 하시고 또 국회의장께서 뭐 수차 이거 하셔야지 네네네. 뭐 시정연설이 원만하게 되지 않겠냐. 정무수석 통해 가지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정말 관행을 누가 먼저 깬 건지 좀 여쭙고 싶어요. 어제 그 저희가 바로 그러니까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에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모시고 인터뷰했는데 그분은 그래도 그러니까 시정연설에 응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말씀을 하시던데. 뭐 저도 뭐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생각을 뭐 갖고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당 전체가 뭐 그렇게 결정을 한 거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검찰 수사 있잖아요. 전직 검사로서 지금 이 수사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원래 수사하던 게 뭔지 벌써 이제 가물가물해요. 물론 대정동 아니었습니까? 대장동은 배임이었죠. 네 맞아요. 그죠? 네. 그 성남 FC 뭐 쌍방울 뭐 그건 제3자 뇌물 뭐 대북 지원 뭐 이쪽으로 쭉 가다가 갑자기 정치자금법으로 쑥 들어와 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온통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 있죠. 저는 그 당사 압수수색 도대체 왜 이럴까? 갖고 간 게 뭐 당내 파일 4개인가? 예, 4개인데 그 내용이 당내 특위위원 명단 뭐 이런 거래요. 특위위원 명단이요? 예, 우리 당 내에 설치한 특위위원 명단. 이거 그 수사하고 무슨 상관이죠? 그러니까 저 김용 부원장하고는 뭐 전혀 무관한 그런 파일 4개만 딸랑 들고 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이다. 오히려 이제 막을 걸 뭔가 예상을 하고 그 장면을 연출하고자 했다 이건가요? 막는 그림이 필요했다. 필요했다. 예. 왜 필요한 건가요? 검찰 입장에서. 첫 번째는 그 비자금이라고 할까 뭐 8억 7천 대선 자금. 뭐 예, 뭐 그 자금 검찰은 그렇게 표현했다고. 그 자금이 경선 자금 혹은 대선 자금. 그래서 정치자금법, 정치적 사건 이란 거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 그림이 무대는 여의도여야 된다. 그리고 저 민주당은 저렇게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 전체가 똘똘 뭉쳐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어하는 방탄 정당이다. 라는 그림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그리고 수사의 정당성을 획득하고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표의 개인
문제가 아닌 민주당 전체의 문제로 보여지게 해서 당과 이재명을 분리하는 걸 힘들게 막으려고 하는. 아, 오히려 분리하는 걸 힘들게 막으려고 한다. 왜? 검찰이 왜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 어쨌든 이게 대선 문제로 계속 끌고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후년 총선까지를 염두에 둔다면 그래야 그렇습니다. 된다. 네, 민주당의 이미지를 확 떨어뜨려 놔야 된다. 민주당 이미지, 그러니까 뭐 이 사건을 검찰이 단독으로 방향을 결정하고 한다고는 저부터도 그렇고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뭐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민정수석실도 없어졌고 그런 조율 창구가 없는데 검찰이 알아서 민정수석이 하는 거지. 왜 필요합니까? 중간 상인이 왜 필요해요? 직거래가 가능한데.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훅 들어왔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수사가 처음에는 대장도 뭐 성남 FC 하다가 갑자기 이걸 훅 들어왔다고 말씀하셨는데 훅 들어온 계기가 유동규 전 본부장이 마음을 바꿔서 진술을 했기 때문 이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줬다까지는 뭐 인정될 수가 있어요. 진술 바꾸면. 근데 그게 정치 자금이냐, 대선 자금이냐, 경선 자금이냐. 그걸 유동규 씨가 직접 그 용도로 자기가 사용을 했으면은 그렇게 인정이 되겠죠. 유동규가 알 수 있는 거는 직접적으로 증언할 수 있는 거는 나는 김용한테 줬다. 근데 이제 그 요청이 있었고 요청이 있었던 게 선거 자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요청이 있었다라고. 그런데 유동규 거기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주장이잖아요. 일방적이니까 그러면 대선 자금이라고 그러니까 명시한 것 자체부터가 되게 성급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럼 몰고 가는 거다 이거죠. 몰고 가는 거다. 김용은 지금 뭐 부인하거나 혹은 묵비하거나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게 대선 자금이다, 경선 자금이다라는 걸 입증할 뭐 다른 제3의 증거, 물증, 빼박 증거 이런 게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걸 대선 자금으로 규정을 했냐? 그러면 의원님이 보시기에 김용 부원장에 대한 긴급 체포 시점부터가 좀 너무 성급했다고 혹시 보세요? 아니 뭐 돈이 갔다, 그게 확실하다, 네. 뭐 물증까지도 있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뭐 김용에 대해서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럼 물증? 아니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치 자금이다, 대선 자금이다라고 단정 짓는 게 너무 빠르다. 빠르다. 예. 어떤 의도가 있다, 몰아간다. 몰아간다. 예. 그게 또 민주당 전체를 방탄 그룹으로 만들고 분리를 시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어제 저희가 이 문제 가지고 유튜브 연장 방송에 두 분 변호사하고 이제 좀 그 분석을 한 바가 있는데 두 분 변호사가 어떤 말씀을 공유하셨냐면 2002년 대선 자금 수사가 있었던 적 있잖아요. 근데 그때 뭐 몇백억 같은 대선 자금이 오간 거 다 밝혀졌고 뭐 그때 이제 안희정 씨나 이런 분들이 사법 처리가 됐지만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회창 총재는 전혀 사법 처리 대상이 아니었다. 그 마찬가지 원리로 이게 설령 대선 자금이라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까지 엮기에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모르겠습니다. 이회창 총재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다 내가 당선되려고 일어났던 일이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당직자들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아마 통 크게 얘기를 하셨던 걸로 저는 살짝 기억이 나는데. 사법적인 측면에서 걸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우선 1번 강호의 법도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강호의 법도 문제입니까? 뭐 지금 한동훈 장관 국회 나가서 답변하는 태도 같은 거 보시면은 뭐 이건 뭐 과거에 상상을 할 수가 없던 일이고요. 그 과거에 어쨌냐라는 건 지금 더 이상 따지는 건 의미가 없고 크게 없고 그리고 이 정부 들어와서 지금 6개월 이제 됐나요? 내내 하는 게 어쨌든 일관성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관성? 말로는 협조를 해주라, 협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자식 깜빡이 놓고 하는 거는 계속 공격적이다. 공격적이고 무시하고 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몰아치기 하고 검찰이나 감사원에 의존해서 이건 뭐 협치 같은 거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듯한 그런 태도가 일관적으로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과거에 어쩌다 저쩌다 하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어쨌든
게임의 룰 자체를 지금 인정을 안 한다. 이전에 있었던 강호의 법도라고 하는. 네. 어, 세상이 예. 굉장히 사나워졌습니다. 아. 그건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태리에서 뭐 100년 만에 극우 총리가 나오는 그런 세상이니까. 무솔리니 존경한다고 했다면서요? 야, 그런 사람을 총리를 시키니. 그러니까 점점 이거 저 2차 대전 전에 1930년대로 지금 회귀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오. 예, 두려움을 제가 지금 좀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그러면 좀 약간 그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서 체포가 된다든지 아니면 출두해서 조사를 받는 일이 발생한다든지 더 극단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뭐 구속이 되는 일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당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또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정말 뭐 이때 정답은 항상 가정을 전제로 한 질의에는 답변 드리기 적절하지 아니하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지 뭐 그때 근데 그때 가봐야 한다. 이렇게 여기서 되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제가 최근 들어 가지고 말씀드린 게 전 정부에 대한 수사와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조금 수를 두는 걸 달리하고 있다. 그걸 난 그렇게 느낀다. 어떤 점에서요? 그러니까 전 정부에는 동서해 사건이 있잖아요. 동해서해 사건. 그건 막 정광석화처럼 지금 진행을 해서 네. 최대한 빨리 종결을 지려고 하는 그런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마치 큰 나무를 죽일 때 뭐 나무 밑둥을 전기톱으로 자르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 방법보다는 나무 둘레를 쭉 그 도끼로 찍는다든가 거기다 농약을 주입한다든가 해서 천천히 예. 쉽게 말려 죽인다는 겁니까? 고사시키는 그런 그 작전으로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종결 시점을 최대한 총선하고 가깝게 가져가기 위해서 최대한 느리게 간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총선까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지금 이 정부에서 이 국정 수행 지지율을 다시 원복시킬 만한 그런 자체 동력을 지금 발굴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용이한 민주당, 야당 흠집내기로 그 보색 효과를 노리는 예.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제 어제부턴가 또 들려오는 얘기 또 하는 거 조금 종합을 해보면 작전을 또 바꾼 것 같다라는. 어떻게요? 들려오는 얘기가 뭐예요? 밑둥을 전기톱으로 그냥 잘라버리겠다는. 그런 그래서, 얘기가 나온대요? 예. 그래서 지금 취재 중입니다. 그래요? 예. 혹시 취재가 완료되면 저희가 어떻게 인터뷰라도 한번 하시면. 그러니까 계속 울고 먹느냐 아니면 세게 해가지고 지지율을 부스터 시키느냐.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접 조사가 생각보다 빨라질 수도 있다. 네. 그 말씀은. 네. 그러니까 소환 요구를 아마 머지않은 시기에 소환 요구를 몇 번 하고 명분을 축적한 다음에 첩부동의안을 국회에 던지고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이제 그러면 아니 체포동의안을 던진다라고 한다면 국회가 열리고 있을 때잖아요. 그럼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아니라는 거죠. 내에. 12월 9일까지 회기 내에. 회기 내에. 예. 제가 뭐 최근에 또 들은 바에 의하면 그래서 제발 부결시켜라. 일단 던지기는 하는데 예. 어차피 민주당이 그렇다고 찬성표 던질 일은 만무하니까 부결시킬 거고. 제발 부결시켜라. 그러면 또 천천히 하면서 민주당 이미지는 더 실추시키고 이렇게 간다. 그 사이에 또 마련한 거 가지고 또 언론 플레이하고 지금 제가 그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도 얘기했는데 저 피의사실 공표를 아주 교묘히 사용해서 팩트 한 7에 좀 과장된 거 혹은 조금 사실관계 다른 거 한 3 정도 섞어가지고 다른 메일 언론사를 바꿔가면서 단독거리를 던져줘요. 그러면 이거 기소되기도 전에 인격적으로 완전히 파탄이 나버립니다. 예. 그러면 이 방어할 의지를 상실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돼가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뭐 염두에 두고 내지 또 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뭐 심경이 어떤지 좀 밝힌 게 있나요? 좀 얘기 들으신 게 있어요? 이재명 대표? 뭐 저는 뭐 단일 대응, 뭐 똘똘 뭉쳐 대응, 뭐 그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으면 다른 문제 좀 하나 여쭤볼게요. 김의겸 의원하고 한동훈 장관의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공방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무튼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전 한동훈 장관이 평소에 그러니까 그 야구할 때 저 타순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기는 뭐 반드시 내가 스트라이크로 잡겠다. 뭐 그런 것처럼 그 뭐야 저기는 좀 피해가고 저기는 정면 대결하고 뭐 그런 걸 미리 염두에 두고 있던 거 아닌가라고 그럼 이제 생각하고 아마 이제 딱 대하는 태도가 좀 다른 것 같고 그래서 뭐가 나오든 맞받아칠 카운터를 날릴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대로 작전대로 한 것 같아요. 아마 설익은 좀 설익었다 싶은 그 틈을 예. 노리고 있다. 이제 고기를 확 들어가면서 오버액션하고 그러면서 완전히 그 전세를 순간적으로 역전시키죠. 그리고 그걸 이제 계속 과장되게 하는 거기에 걸려든 거다. 그러면 결국은 김의겸 의원이 설익은 내용을 너무나 섣부르게 지금 제기했다. 이 지금 평가도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그러니까 뭐 그걸 단정적으로 설익었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뭐 좀 더 백업할 수 있는 뭐 그런 근거라든지. 근거를 왜냐하면 이렇게 나가면 분명히 한 장관은 이렇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또 논박을 할 수 있는 거를 그렇죠. 더 마련을 한다든가 예. 혹은 한꺼번에 질문을 다 던지는 게 아니고 조금씩 살라미로. 살라미를 던지고 받고 하면서 이렇게 타격전을 해야 되는데 예. 한꺼번에 다 주고 그냥 일방적으로 저쪽에서 반박하게 하고 여기서는 더 공격할 거리가 사실은 없는 그러니까 작전의 미스 뭐 그런 거 아닌가. 작전 미스가 좀 있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바로 그 작전 미스의 틈을 바로 뭔가 헤집고 들어왔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쭤볼 게 많은데 시간이 다 돼가고 마무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수고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의 조응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